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의 완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실수 단일 자료 두 번째 문제로 보여드렸던 2020년도 5급 나책형 21번 문항, 어느 정도 자료 해석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다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방법을 내가 실제로 써먹기 위해서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해야겠다, 이거를 표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거를 여러분한테 찾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요, B와 C와 D만 구하면 돼요. A랑 E는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A랑 E 구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해결해야 될 B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차수단 교육인원, 얘는 제가 다른 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수단 교육인원은 결국 분수구조입니다. 차수분의 교육인원, 요거였죠. 어떠한 과정이 가장 많았느냐, 요거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다 구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선택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B를 보니까 5급 아니면 과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본교육 5급 아니면 과장, 요 두 개에 해당하는 차수단 교육인원, 요것만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16, 17, 18년이 있는데 어떤 걸 봐주셔야 돼요? 2017년을 봐줘야 되는 거죠. 2017년 차수단 교육인원은 어디가 더 많았느냐, 요거를 보는 거니까. 그럼 2017년을 보겠습니다. 2017년에 과장 차수 1이고요. 교육인원 476입니다. 5급은 3이고요. 교육인원은 2127이에요. 즉 1분의 과장은 1분의 476이고 5급은 3분의 2127입니다.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뭐다? 차수단 교육인원이니까 2127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겠죠? 2127을 3으로 나눠 주실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37에 21, 39, 27, 이렇게 해서 709가 되죠. 그러니까 476이 크냐 709가 크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실 텐데,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둘 중에 여러분이 계산하기 편한 거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얘를 차수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얘를 3 곱하기 3을 해줬다고 생각을 할게요. 교육인원 3배 하면은 얼마가 될까? 요거를 하는 건데 정밀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충 한 500이라고 봐도 500을 3배 한 게 1500밖에 안 돼요. 뭐가 됐든 2127보다는 작은 수가 나오죠. 분모를 갖게 해주든 분자를 갖게 해주든, 아무튼 여러분한테 편하신 방법을 하겠지만, 저 같으면 요거를 3배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봐도 2000도 안 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5급이 가장 차수단 교육인원이 많았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C를 보죠. 지금 요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교육인원과 연인원은 각각 전년인데 언제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육인원과 연인원은 17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느냐, 요거를 판단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2018년을 보고요. 교육인원과 연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인원은 지금 어떻게 돼요? 전체 2017년도에는 6,300, 여기 전체 여기 있죠. 교육인원은 6,398에서 7,255로 증가했고요. 연인원은 12만 얼마에서 13만 얼마로 얘도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인원과 연인원은 모두 증가했으니까 많았다가 됩니다. 그렇죠? 다음 이제 D만 해결하시면 되죠.
기본교육 중 과정의 교육인원 대비 연인원 비율을 보면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어떻냐? 그러니까 2017년에 교육인원 대비 연인원인데 어떤 거를 과장 여기에 있죠. 과정에 교육인원 대비 연인원. 그다음에 18년도 교육인원 대비 연인원. 18년에 17년에 비해서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요거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얘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연습이 어느 정도 되신 분은 뭐 476분의 1428 그리고 2018년엔 580분의 2260 요거를 놔두고 분수 구조를 비교를 해볼까?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은 대략적으로만 계산하실 수가 있으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1428은 476의 몇 배 정도 돼요? 일단 4배는 안 되죠. 4배 하면 1600이 넘어가니까. 근데 3배 정도 하면 3, 42, 그 다음에 3, 7에 20 하니까 1410 얼마가 됩니다. 6까지 고려해주면은 정확하게 3배가 나오겠네요. 일단 얘는 3배입니다. 583배 하면 얼마예요? 5, 3, 15고요. 1500이고 아무리 얘가 큰 수가 나온다고 해도 2000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017년의 분수값은 3이고 2018년은 3보다 작기 때문에 3을 넘기 때문에 3을 훨씬 더 넘기 때문에 2018년은 2017년에 비해서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분자의 증가율과 분모의 증가율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자는 대략적으로 여러분은 봐주시면 돼요. 한 800 정도 증가를 하고요. 분모는 1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왼쪽 수의 10%는 140 정도가 돼요. 140에 140이 800이 되려면 몇 배 정도 해주면 될까요? 5배를 넘어요. 5배 이상 해야 800이 되니까. 근데 분모는 어때요? 476에 10%면 47입니다. 100이 되려면 2배를 약간 넘고 3배는 안 돼요. 그러니까 2배를 조금 넘는.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보다 컸잖아요. 분자가 더 크게 증가한 거예요. 따라서 왼쪽 수보다 오른쪽 수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서 D값은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A와 E는 따로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지는 않을 거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는 A와 E는 어떠한 값이 들어가면 되겠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